내가 가고 불편한 건물이 있고 편한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 중에서 불편한 건물들은 뭔가 임차료가 꼬박꼬박 잘 들어와도 불편해. 안 가게 되고 임차인이 뭔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안녕하세요. 빌딩 셀러입니다. 오늘도 박건환 팀장님과 같이 약간 데자뷰 같은데. 아 그런가요? 이제 25년 1월이 됐으니까 작년에 있었던 건물 중에 내가 돈이 있었으면 정말 사고 싶었던 건물들. 근데 뭐 돈이 엄청 많으면 저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500억짜리, 8천억짜리 이렇게 매입을 할 텐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현실성이 없으니까 뭐 리츠나 아니면은 뭐 자산운용사에서 매입을 하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 법인 만들어서 어떤 거를 매입하고 싶었었는지. 그러니까 매각된 거 중에서 아 저건 정말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2025년 들어오면서 박건환 팀장한테 작년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갔으니 올 한 해 시작하기 전에 작년에 뭐가 가장 가슴에 남았을까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아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은 건물. 맞아요. 그래서 오늘 좀 준비한 거는 여러 금액대가 있지만 100억대 제일 사고 싶은 거 하나, 그리고 200억대 제일 사고 싶은 거 하나, 그리고 수익형으로 이제 건물 보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은 게 지가 상승이랑 임대료 같이 보는 분이랑, 그 다음에 아예 나는 수익형만 봐서 노년에 그냥 임대료로 채우겠다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 3가지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돌림판 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텐데 이제 사진 이제 여러 건물들이 돌아가고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거를 좀 말씀을 드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원래 사고 싶은 건물은 50억, 뭐 100억 이하 뭐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100억 이상이라고요? 어떤 학자가 그랬죠. 꿈을 크게 가져라.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강남에 100억 미만이 거의 없어가지고 강남 물건 중에는 100억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러 가시죠. 신사동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코너에 있는 건물이죠. 신축 건물 아닌가요 이거? 네, 맞아요. 신축 건물이고 신사동 523-40번지고요. 대지는 71평이고 연면적 182평. 작년 7월 17일에 116억, 평당 1억 6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평당 1억 6천짜리 건물인데 괜찮았다고요? 왜 괜찮았냐면 신축된 거를 만약에 건축비를 빼면은 평당이 대지 가격으로만 됐을 때는 한 1억 3천 정도였거든요. 근데 신사동의 위치를 보면은 한남대교 남단 쪽에서 신사역이랑 도보 한 8분 정도 거리에 있고, 근데 조금 더 먼 이쪽에 그 연예인 차태현 씨가 사신 블럭도 이미 1억 2천, 대지 가격만 해도 이렇게 이미 찍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좋은 위치라는 걸 감안하고 코너인 걸 생각했을 때 1억 3천이면은 그때 당시에는 되게 금매였어요. 장점은 다름 아닌 뭐 신사동에 있다. 그리고 강남 물건 중에 제일 많이 찾는 게 신사, 청담, 삼성이잖아요. 그래서 신사동에 있다는 거는 뭐 압구정 현대, 재건축이랑 호재도 바로 맞는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신사역에 지금 신분당선이 연장이 좀 호재가 있잖아요. 용산까지. 그래서 그거랑도 가깝기 때문에 저는 큰 장점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여기 말고 신사동 어디나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근데 그 신사동 중에 저렴해서. 이게 신축 건물이면 수익률 한 얼마 정도로 예상되나요? 이게 단점이 5층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공실이었어요. 그래서 수익률은 되게 낮은 편이었는데 주변에 이제 받는 것들 임대료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16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신축 건물이면 잘 받는 평당? 네, 평당 임대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좀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14만 원 좀 위아래로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내가 사고 싶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나만의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저는 그게 좋아요. 신사동에 있고 신축 건물인데 100점짜리 사실 건물이 없잖아요. 없죠.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를 해결이 가능한 거를 좋아해요. 예를 들면 일단은 장점은 가격이 싼 거,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단점은 임대가 안 맞춰져 있는 거. 이거는 해결 가능한 게 주변에 임대료가 지금 17만 원, 뭐 16만 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럼 난 14만 원에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해결이 어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상속 건물이다 보니까 형제분들이 좀 가압류나 이런 걸 많이 걸었었어요. 근데 사실 가압류 있는 것도 뭐 성분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결이 충분히 가능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거래한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압류권자를 사전에 이제 미리 뭐 만나가지고 일단 정리를 해가지고 계약 당일에 이제 해제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두 공실이나 가압류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전 장점만 보이는 거죠. 신사동에 100억대. 이거 있으면 너무 든든하겠다. 약간 이 생각만 드는 거죠. 근데 14만 원에 받아도 수익률이 한 3% 가까이 돼요. 요즘에 강남 거래되는 게 한 2% 중반 정도 되면 거래가 다 되잖아요. 그렇죠. 초중반이면 거래되죠. 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가 상승 팔 것도
좀 방어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 안 좋을 때 사실 수익률을 어느 정도 높게 올려서 맞추는 것보다는 네. 약간 가지고 가자인 생각이 좀 더 강했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왜냐면 신사동을 매입해 놓으면은 뭐 신사동이나 청담동 외에 다른 지역을 매입하는 또 수고가 또 안 드니까. 그리고 이 건물에 수치화되지 않은 또 다른 게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신사동도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신사동에 있는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여기 수십 번 다녀봤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동네를 가서 밥을 먹든, 그리고 제가 그 건물에 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이 동네만 가면 좀 마음이 편하네요. 집은 제가 고향이 충남이지만 약간 제2의 고향처럼 가면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다 아는 동네고, 그리고 막 히스토리를 다 아니까 이 건물에 대한 투자가 수치화되어 있지 않은 약간 마음 편안한 게 있어가지고 매입을 하면은 너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가지고 이 건물을 100억대에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있잖아요.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불편한 건물이 있고 편한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 중에서 불편한 건물들은 뭔가 임차료가 꼬박꼬박 잘 들어와도 불편해. 안 가게 되고. 그럴 수 있죠. 임차인이 뭔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자, 그런 것보다 가서 마음 편한 건물들도 있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빌딩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신축 건물이니까 말썽 생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추후의 얘기인데 임대도 맞추고 바로 했더라고요. 예상대로 딱딱 맞는 거 보니까. 아, 아쉽다. 내가 샀어야 되는데. 조금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런 건물, 내가 좋은 건물 나오면 가끔 저희도 중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진짜 매수자 입장에서 사고 싶잖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돈이죠. 열심히 지금 CD를 모으고 있으니까 같이 그렇죠. 모으시죠. 공동 투자 같은 것도 해도 되니까. 같이 해서 해야 돼요, 빨리. 저희도. 강남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르는 것만큼은 소득도 많이 올라가야지 살 수가 있는데 올라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맞아요. 계속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기 강남 말고 또 다른 좀 외곽 지역 사면은 또 그건 그렇게 많이 안 오르잖아요. 수익은 괜찮아도. 맞아요, 안 오르죠. 그러니까 또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양극화. 빨리 돈을 모아서 공동 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드를 만들어 놓고 공동 투자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내가 개인 투자로 가는 거죠. 200억대 물건을 한번 보러 갈까요? 이제 강남에 있으면 신사랑 청담인데 삼성역에 있는 물건이에요. 이 물건 갔었네요. 아, 그 건물이요? 삼성역에서 아, 코너는 아닌데 코너처럼 보이는 건물. 예, 맞아요. 이 건물이고 여기서 만약에 숨을 참고서는 달리면은 삼성역 3번 출구까지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예요.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대치동 947-1번지입니다. 대지는 109평이고 연면적 438평. 작년 2월 25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은 2억 2천입니다. 실외 촬영하면서 직접 답사하고 촬영하면서 맞아요. 이거 되게 안타깝다. 금액 원래 300억에 나왔는데 50억 깎아서 거래가 됐다. 제가 그때 텐션이 이제 다운됐죠. 그러니까요. 아마 직접 다시 보시면 다운되게 느끼실 거예요. 저는 같이 살면서 왜 그렇지? 고객자분들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아파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에 들어가긴 하는데 웬만한 삼성동으로 들어가 있는 건물들보다 삼성역에 가까워요. 여기 바로 보입니다, 지도가. 글라스타워 바로 뒤쪽에 있는 먹자골목. 먹자골목 바로 시작하는 데 있는 거고, 이 건물 장점은 3번 출구까지 이제 너무 가깝다는 장점도 있고, 이 건물의 이제 역세권 말고도 다른 장점은 앞에 도로가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도로가 12m거든요. 12m면은 건물 강남은 도로 넓이에 따라서 가격 오름폭이 되게 상승 차이가 많잖아요. 1, 2분 거리니까 직가상승 큰 장점도 있고. 노련동에 같이 답사 갔을 때 강남에서 상권이 가장 좋은 데가 12m 도로변이다. 맞아요. 그 얘기 하셨었어요. 아마 여기가 상권은 좋아요, 정말. 그리고 대로변보다 상권이 더 좋으니까. 맞아요. 뒤에 상권 먹자 라인이 이어져 있는 라인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50% 정도 용적률을 더 받아서 이제 한 개층 정도, 건물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한 개층 임대료를 계속 받는 거죠. 이 건물을 보면서 내가 만약 매입을 했으면 이 대형 호재에 있는 삼성역 바로 앞에 있는 한 개층 더 있는 건물, 지금 연면적도 지금 438평이거든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걱정이 없겠다. 그쵸. 공실 걱정 없죠, 여기는. 공실 걱정이 없고 438평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200억대에 이만한 게 없다. 너무 좋다. 든든하고 약간 성 같은 느낌입니다.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박건호 팀장님이 이거를 사고 싶다보다는 돈이 있어도 내가 사기에는 좀 크긴 하지만, 와, 정말 저거 사신 분은 정말 무슨 복을 쌓았길래 저런 좋은 건물 살까. 내가 돈 있으면 내가 사고 싶겠지만 본인 돈하고 차이가 좀 있으니까 와, 정말 사고 싶지만 내가 거래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중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건물도 사실 앞에 말씀드린 신사동이랑 비슷하게 해결할 문제는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 가능한 문제인데, 지금 워낙
공유 물건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1% 후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해결 방안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대출을 아예 조금 받아서 현금이 많으시던가. 일단은 지금 사신 분은 대출은 200억 가까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현금을 최대한 많이 비축을 하고 대출을 이제 풀로 받아가지고 이자 내는 거를 이제 현금으로 계속 내면서 이제 임대료를 만기에 맞춰가지고, 임차인을 이제 만기에 맞춰가지고 내보내고 새로 맞추고 이거를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 다시 맞췄을 때는 한 3% 초중반까지는 정상화가 가능하더라고요. 좀 계산을 했을 때. 임대료가 지금 낮지만 충분히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했을 때는 제가 매입했으면 그 방법을 통해서 정상화했으면 너무 평생 든든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보통 이제 공유 물건 같은 경우는 누가 한 명이 총대를 매야 되거든요. 총대를 매갖고 임대료를 나는 이런 임대 맞추고 저런 거 맞추고 해야 되는데 공유 물건 같은 건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한 달 공실이 나면 야 이게 왜 공실이 나냐 뭐라도 임대 맞춰라. 임차료가 이제 다 맞출 거 아니에요. 좋은 임차인을 받은 게 아니라 야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서 뭐 이거 맞추지 이거 맞추세요. 아무거나 맞추는 거예요. 다 맞춘 다음에 임대료가 이제 뭐 1%나 뭐 나오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야 이게 한 250억 300억짜리 건물인데 임차료 이거밖에 안 되면 차라리 이거 팔고 다른 건물 수익 맞춰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한 명이 주도해서 이거를 싹 다 바꿨으면 진짜 몇백억 수익이 훨씬 더 많이 팔 수도 있는 건물인데 상속되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아쉽죠.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아마 인천에서 유통업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부럽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신사동이랑 삼성동 주요 지역 좀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아예 강남이랑 별개로 수익이 많이 나와서 좀 가지고 갈 만한 수익형 건물. 이 건물 광장동에 있는 학원가에 있는 그 건물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제가 만약에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뭐 강남에 있는 걸 다 정리하고 수익형을 하나 산다, 그러면은 이걸 샀을 것 같아요. 투자 가치보다는 좀 임대 수익 위주로. 네, 그래서 주소를 말씀드리면 구이동 201-6번지고요. 대지는 208평입니다. 연면적은 941평, 1000평 가까이 되고요. 작년 8월 200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뭐 학생들은 좀 싫어할 것 같고 학생들 학부모들은 좀 좋아할 것 같고. 건물 반경으로 네. 1km 반경에 배우 세대가 1.5에서 2만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살고 계시고. 원래 광장동 여기가 학원이 유명하잖아요. 광장. 그렇죠, 학원가가 유명하죠. 근데 워낙 강남에 있는 건물들을 검토하시는 분들은 광장동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건물을 많이 답사하다 보니까 이제 학원가도 워낙 유명하고 그다음에 잘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 건물이 수익률이 5% 가까이 나와요. 서울 지역에서 5%면은 정말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5%가 이제 가능했던 거는 총 3분회전의 건물이라 가지고 네. 지금 400% 가까이 용적률 399% 지어져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토지값보다 건축비가 비싸서 400%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안 짓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건 돈이 많으신 분이었겠네요. 그쵸. 전 소유자분이 그분이 좀 돈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연면적이 940평이면은 중요한 건물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임차인 분은 1층에 아트박스가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2층부터 8층까지 이제 학원이랑 이제 사무실이 이제 골고루 섞여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기 간판을 보다 보니까 저는 다 학원인 줄 알았는데 중간에 안과가 하나 있는데요. 일반 사무실도 있는데 네. 사무실을 표시를 안 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깊은 생각이랑 수학학원, 고스 에듀 국어부터 시작해서 좀 이름 알만한 학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학부모가 여기 학원 딱 보내놓으면 뭐 다 하겠네. 국어하고 아, 그런데 영어하고 위아래 뭐 갔다. 수학하고 뭐 다 하겠는데요. 그전에는 현대자동차가 들어가 있었어요. 네. 현대자동차가 1층이랑 2층 반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나갔는데 아트박스가 이제 바로 들어왔더라고요. 뭐 아트박스가 바로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가 메인 상권에 가깝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바로 들어와서 또 이제 걱정이 없는 지역이라는 거고, 위에도 이제 사무실이나 학원이 나가면은 네. 바로바로 들어오는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아까 얘기 드린 건물들처럼 단점이 있어요. 중형 건물이다 보니까 관리 인원이 좀 필수예요. 혹시 뭐 기계식 주차 같은 거나 중앙 냉난방이나 이런 건가요? 예, 중앙 냉난방은 이제 이번에 파신 매도인 분이 네. 매입해서 조금씩 바꿔서 다 개별로 바꾸긴 오, 하셨는데, 잘했네요. 뒤에 이제 기계식 주차가 있다 보니까 항상 소장님이 상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차인 분이 총 14팀 정도 돼서 아무리 소장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분이 계속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됐었어요. 그래서 매각하신 매도자분이 좀 건물을 몇 번 안 사신 분이라서 관리할 때 좀 피곤함을 많이 느끼셔가지고 매각하시는데 어느 정도 결정적인 이유가
이유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럼 얼마 샀다 얼마 판 건데요? 4년 전에 178억에 사셔가지고 네. 지금 4년 만에 어떻게 보면 200억에 매각을 하신 거니까 큰 지가 상승은 없으신 거죠. 수익형으로 네. 매입을 하신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만약에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다른 건물 생각 안 하고 그냥 임대료 받고 건물 관리 이제 임차인분들 제가 일일이 다 세경계산서 전화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네.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 건물 있으면은 일 그만두시고 그냥 일 그만두고 네. 사실 여기 위층에서 이제 사무실 딱 있어가지고 네. 거기 딱 앉아가지고 맨날 다달이 월세 관리하고. 받으면서. 네, 그렇죠.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면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은퇴하신 분들이 네. 소일거리 삼아갖고 뭐 그런 거 세금계산서 좀 하고 관리소장 뭐 임대 들어왔는 체크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나쁘진 않겠는데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잖아요 수익률이. 맞아요. 청소도 제가 직접 할 거예요. 아. 거미줄 떼고 제가 하려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오늘은 작년에 네. 팔린 물건 중에 제가 사고 싶었던 어떻게 보면은 총 3가지죠. 뭐 다른 카테고리도 늘린다고 하더라도 네. 그 3가지가 제일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봤는데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두 번째 건물이 가장 아 그래요? 진짜 돈 있으면 저런 건물은 사야 되는데 그게 제일 든든하긴 했어요. 또 솔직히 아까 전에 대치동에 있는 건물 네. 삼성역에 있는 네. 그 대치동 건물은 1층, 2층, 3층까지를 프랜차이즈 업체로 해서 조금 깔끔한 업체가 딱 들어오면은 건물이 확 싸를 텐데 맞아요. 그 인테리어도 리모델도 그렇게 썩 뭐 깨끗하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만 하더라도 거기에 다 들어올 자리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막 딱 봤을 때 눈에 딱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 근데 3층까지 맞추면은 어떤 건물 그쵸. 딱 한 번에 해서 위층에 임차 맞추기도 되게 수월할 텐데. 그게 가장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 장단점이 있어서 재밌게 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2025년 시작하면서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재밌었어요. 계속 좋아요.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빌딩 셀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